자, 한민족 우주 철학 사상의 근원적인 재해석, 지금 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강의로서 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나 맹자나 이런 분들은 우리의 선조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 공부를, 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 선생은 바로 기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변화, 활동, 운동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물은 변화, 활동,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 활동, 운동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생활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를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생활 철학적 설명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우리가 이기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에 대해서 장자 선생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보았고요. 이제 그러면 기에 대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이제 이해했느냐? 바로 조선 중기에 이태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계열이 있죠. 이태계 선생은 기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은 기는 천지 만물의 이치에 비교해 볼 때 그 기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즉, 별 것이 아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천한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태계 선생의 철학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율곡 선생은 기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기는 리와 비교해 볼 때 기는 그 자체로서도 매우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천하게 보았느냐, 중요하게 보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곡 선생과 이태계 선생의 철학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태계 선생은 리에 비해서 기는 천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정신작용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율곡 선생은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리에 기 또한 귀하다,
소중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한가를 특정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성질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뼈와 장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몸과 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몸뚱아리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골장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성적인 마음이 있고 추상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는 이성적인 마음이 있고 추상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인 마음이 바로 율곡 이가 주장하는 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고요. 이태계 선생은 가상의 추상성, 추상적인 마음을 중요시 여겨서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태계 선생의 사상인 것입니다. 왜냐? 마음에는 이성적인 마음도 있지만 추상적인 마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태계 선생의 정신적인 마음, 가상적인 마음, 추상적인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서양 철학에서 마치 서양 기독교 사상하고 같아지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은 바로 이성과 마음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현학적인 것은 이것은 진리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태계 선생은 눈에 보이는 현학적인 것은 이거를 천하게 본 것이죠. 그 대신 정신작용인 가상의 마음은, 추상적인 마음은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장의학의 철학이 몸뚱아리라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철학과 사상도 같이 묶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기 논쟁에서 기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논리가 나오게 됐냐면은 이제 네 가지의 뭐냐면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생식적인 마음, 감정적인 마음, 이성적인 마음, 추상적인 마음. 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바로 율곤 이중재 선생님은 생식 마음을 형이하학이라고 부르고, 감정 마음을 형이중학이라 부르고, 이성 마음을 형이상학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자, 최한기 선생은 어떻게 보았느냐? 생식적인 마음은 일신운하라고 보았고요. 감정 마음은 통민운하라고 보았고요. 이성 마음은 천지운하라고 인정이라는 책에 최한기 선생님의 기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하초, 중초, 상초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골장의학에서는 생식마음, 감정마음, 그 다음에 이성마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이하학, 형이중학, 형이상학,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하초, 중초, 상초, 에는 이기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기색을 간료해놨고 성질이라고 표현해도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로 나누든 하초, 중초, 상초로 나누든 형이하학, 형이중학, 형이상학으로 이루든 그 속에는 이기색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이 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게 된 것이고요. 장자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택의 이율고 그 다음에 최한기에 이르기까지 또 골장의학에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학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사상에서 이태계 선생은 리기 이론적 이원론, 즉 정신을 강조한 것이 되고요. 이기 이론적 이론론은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중요시 여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조의 철학자들의 모순을 하나 설명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그 서인 중에서 노론과 소론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서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것은 이기이론적 이론론이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기이론적 이론론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몸뚱아리를 뭐냐면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론들은 이기이론적 이론으로서 기철학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부국강병을 하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던 철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가 놓으면 기는 세 가지 분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분류 속에는 뭐냐면은 이기색이 다 같이 들어간다. 이기 성질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강의로서 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